11월 1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한국 증시가 또 빠지고 있죠.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방 변동성까지 겸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고요. 신용 반대 매물에 대한 경계 심리까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코스피의 신용과 관련해서 놓고 볼 때 이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같은 날은 이 신용 변동성이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장에서 여전히 10조 원 이상의 신용 잔고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 같은 흐름을 거치면서 신용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이번 하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역시 한국 증시는 진짜 지뢰밭이 너무 많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놓고 외국인 수급이 역시 절대적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껴봤어요.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이든 기관이 아무리 사봐야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결국 주가는 아래로 계속 꼬꾸라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점을 보면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이구나. 자,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52%입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 기관은 외국인의 대항마가 이제 여전히 역시 아니구나 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대형주만큼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추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대형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하락을 보면서 삼성전자도 그랬지만은 하락 추세에서 반전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뭐 저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장담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한국 증시는 이런 생각을 역시 또 한번 해봤네요. 어쨌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한국 증시인데 한국 증시의 그 한국 증시의 특성상으로 놓고 볼 때.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다라는 구간은 항상 경계 심리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반대로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할 때 이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만전자가 지금 임박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대주주 담보 부족 우려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술력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뭐 이재용 회장이 뭐 무능하다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트럼프 정권에 가서는 이제 고관세,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시행을 할 경우 중국 제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11월에 어떤 인적 쇄신을 내놓는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을 실기했던 그 인적 요원들을 그대로 그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다시 실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향후 미래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실책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인적 쇄신에서 일단 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을 시장은 좀 읽어보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지금 4만 원대 임박한 상황인데도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나 배당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없어요. 조용한데 인적 쇄신을 발표할 때 삼성전자가 자사주 내지 배당과 관련된 이러한 코멘트를 첨부할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기관은 코스닥의 중소형주, 테마주 이런 데는 힘을 쓰는데 대형주는 역시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향후 대형주는 염두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가져봤어요. 일단
장은 이 이 연속적인 음봉을 만들 때 말이죠. 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연속적인 음봉을 만들 때는 보통 이래요. 3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지간하면 기술적 반등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해서 갈자리에서 못 가면 더 빠진다. 갈자리에서 못 가면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고 오히려 빠지는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낙폭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패턴만 놓고 본다면은 내일까지 추가로 빼면서 저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근데 이 저점이라는 게 하방 경직에 대한 저점일 수도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패턴상으로는 내일까지 추가로 빼면은 내일 저점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볼 때 삼성전자가 무려 4.53% 추가로 급락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에서 볼 때 주성 엔지니어링과 ENF 테크놀리지는 플러스 마감해요. 그리고 테스 그리고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반등도 시도하고 하면서 좀 방어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면은 이러한 종목들, 특히 뭐 삼성 관련 ENF테크나 이런 종목들 쭉 빠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추가로 급락해도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물론 일부지만 일부에서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여기에서 또 추가로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저가 방어적인 어떤 메리트, 저가 방어적인 수급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하방 변동성에 대해서 개입할 가능성을 일단 코멘트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할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만약에 내일까지도 추가로 빠진다 그러면은 계속 주시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일까지 빠지면은 지수가 2300포인트대로 들어가고 삼성전자가 4만원대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주시만 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금융당국도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일장도 추가로 빠지면 내일 저점부터는 약간 좀 방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특히 외국인이 그제, 어제, 오늘 계속 풋을 매수하면서 계속 장을 밀어댔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이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 하락세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은 내일까지 추가로 빠진다면 내일장 저점부터는 좀 방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낙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데 따른 어떤 방어적인 흐름이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낙폭에 따른 하방 경직이나 또는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거하고 반전의 시그널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젠가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 전반의 반전 시그널은 삼성전자의 반전 시그널에서 먼저 읽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의 반전 시그널은 무엇보다도 역시 외국인 수급의 변화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을 밀어댄 거거든요. 이게 프로그램물로 밀어대는 건데 초반부터 계속 밀어대죠. 이렇게. 자, 오늘 비차익에서 5,500
거 이렇게 밀어댔는데 이게 다 외국인 매도예요, 이거. 외국인 매도.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JP모간인가 여기가 한 창구에서만 거의 1,000만 주를 순매도했 1,000만 주인가 순매도했죠. 그죠? 1,000만 주인가 매도했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이 변화가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변화의 시그널이 반전의 시그널이 나와야만 이 지수의 변화의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장 추가 하락 시에는 내일장 저점부터는 좀 방어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단순한 하방 경직이나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반전 시그널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너무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그죠? 너무 어려운 하루였고, 증시가 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